2021년 6월 22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비가 잠깐 왔는데 오히려 비가 좀 많이 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깐 오고 그치면 더 더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더 덥고 오히려 좀 날씨가 푹푹 찝니다. 쪄서 오히려 더 일하시기 힘들거든요.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날씨를 잘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일 또 우산은 좀 준비하시고 비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자 바로 썰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은 인생은 실전의 연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인생은 실전의 연소님, 인생님이라 부를게요. 인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학생 장사는 더 이상 안 통한다. 10대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는 영상에 대한 의견. 90년대생 직장인으로서 붕어 형님께 인간 죄송합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국영수 위주의 주의식 교육을 받고 초중고 시절부터 끝없는 경쟁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오직 성적으로서 학생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서열을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학창시절부터 교사들이 주의시키는 공부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등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초중고 12년 동안 전력으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대학교에 들어가도 소위 말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는 또다시 20대의 청춘을 갈아 넣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 산술적으로 양성될 수밖에 없는 패배자들이 대한민국 청춘들의 90%가량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국 속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상당한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2030 세대 80, 90년대생들이 대학 졸업장을 가졌음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들의 사교육을 쏟아붓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딩크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재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붕어 형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연자분이 일단 90년대생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군요. 일단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님은 그 아는 거죠. 사교육을 받아도 나고 할 사람 나고 한다는 거 알잖아, 맞죠? 사교육을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빨아들이고 그걸 이제 결과로서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만 쓰고 아무것도 못 뽑아내고 오히려 인생에서 갈등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90%라는 거죠. 90%. 사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지휘받고 돈은 돈대로 쓰고 거기에 나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넣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취업 준비라는, 아직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이제 인생님 세대에서는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근데 왜 학부모들은 그런 현실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왜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걸까? 왜 투자하는 걸까? 뭐 인생님도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님 주변에 놀고 있다거나 아직까지 취업 준비한다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교육을 전혀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교육 아예 안 받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하면 난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학원 다닐 때를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를 다니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를 쓰고 잠깐 쓴 것도 아니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다 썼죠. 거기다가 뭐 자격증이나 어떤 자기 개발하는데 돈도 쓰고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었단 말이야. 다 넣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거죠. 자리 잡아도 사실 손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인생은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우리나라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억 5천만 원 이상 든다고 들었어요. 지금 한 3억 가까이 들 겁니다. 3억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서 겨우 200만 원 남짓의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 공시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시생들이 사교육을 받았음에도 공시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부모님께서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사교육을 갖다 부을까?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기성세대를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의 2030 세대의 현실을 기성세대는 듣기는 하되 공감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부모라고 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왔던 걸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되 그거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사 읽고 아 그렇구나 넘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힘든 건 아는데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뭘 굳이 공감해 주냐. 전 이런 마인드가 팽배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사고를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죠? 언론에서도 많이 까잖아요. 40, 50 세대를 많이 까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름 혜택을 받았어요. 이 경쟁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취업 경쟁뿐만 아니라 재테크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기들 것을 안 내어주려고 합니다. 맞죠? 자기들 밥그릇을 꽉 쥐고 젊은 세대들한테 안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어차피 이거 내 거라는 거죠. 내 건데 쟤들끼리 지들 알아서 할 거지. 내가 왜 신경을 쓸까? 힘든 건 지들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게 아니잖아. 이런 마인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시대상을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애들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 말이 왜 나왔겠어? 그 공감 못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 굉장히 실수하는 말이에요. 노력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을 있는 그대로 갖다 부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은님? 무슨 노력 안 했으니까 공무원 시험 보고 뭐 취업 매년 떨어지고 하는데 아니 지금 세대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오히려 기성세대 때는 노력을 적게 하고도 나올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 때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스펙 많이 봅니다. 뭐 4년제 대기업 사무직도 스펙 많이 보겠지만 오히려 스펙이나 자격증 어떤 그런 레벨로 따지면 생산직이 더 많이 봐요. 요즘에. 뭐 상기 기본 3개에다가 뭐 기능사에다가 학점도 한 3점대 후반까지 맞아줘야 됩니다. 내신도 좋아야 되고 출결도 완벽해야 되고 따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들어간 사람. 근데 웃긴 게 20년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들어갔거든요. 출결이 개판되고 어떠고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기 쉬웠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도 들어갔습니다. 그 세대 때. 노력 아예 안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약간 노력만 하고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한 20년, 25년 전에는 그냥 팔다리 멀쩡한 팔아줬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노력이냐 말이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반의 취업을 뚫는 그 노력하고 그때 그냥 몸만 멀쩡한 팔아주는 거 아니면 약간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하고 똑같냐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을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쥐어 짜낸다는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복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득권들의 노예 양성.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가 약간 이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어. 세뇌 교육. 이 세뇌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는 환경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해요. 레토쿠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토쿠마님 요거 다음에 갑시다. 어서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걸 근데 이런 주의식 교육과 이런 세뇌 교육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세뇌 교육이 있음에도 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인생은님. 보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육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보다도 경제교육과 철학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인생에 대한. 인생 설계나 아니면 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스킬이나 관리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왜 학교에서 왜 재테크나 왜 돈 관리나 돈을 모으는 습관이나 아니면 멘탈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단 1도 안 가르쳐 주지 않을까? 과연 그게 필요 없다고 안 가르쳐 줄까? 아니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냥 고의로.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려고.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지금 교육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그냥 선생님이 판서에 써주는 거 달달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이거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전에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실전에 와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해 공식 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가장 나쁜 게 실용성이 떨어져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공부라는 거 그런 거 그냥 시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냥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맞죠?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에서 안 나오면 말짱 꽝이잖아.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육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썩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바꿀까요? 왜 이거를 제대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분들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많은지 아십니까? 교육계에 많이 있어요. 교육계. 보통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면 재벌만 생각하는데 재벌도 기득권이 맞습니다. 근데 이 교육 제도를 쥐고 흔들고 안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교육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계가 제일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중에. 근데 이걸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뜯어고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고칩니다. 왜냐? 이걸 고치면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 강남권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많은 재산이 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도를 가지고 상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고시계통의 관료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이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돼지를 많이 양성해야 되잖아. 개돼지. 개돼지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그냥 단순 반복의 교육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사회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님 아시겠죠? 님 그때는 그러니까 그 인생님은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똑똑한 줄 알잖아요. 사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아, 나 정말 잘했다. 그 안에서는 내 등수가 상위권이니까 잘했다. 생각하는데 막상 밖에 나와 보니까 이래 무식한 사람이 없죠. 이래 무지한 사람이 없잖아. 왜냐하면 실전 지식에서 이 사회교육이 통용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거든요. 실전 지식에서 인생에서 특히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막상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단 하나도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교육으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스킬도 요구하고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간관계에서 온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사내 정치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사교육 학원까지 그 가르쳐 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막상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고통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막상 나가서 고통받는 거는 어떻게 사회에 들어가서 취업이라는 걸 성공해서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 일하는 걸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버티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설령 대기업에 갖다 칩시다. 대기업에 갖다 쳐요. 대기업 가도 여러분 5년 이상 못 버티는 사람이 80%예요. 1년 이상, 1년 전에 나온 사람은 30% 넘고요. 5년 이상 못 버티는 사람은 80%입니다. 70, 80%. 못 믿겠으면 삼성전자에서 동기 있잖아요. 동기. 들어가가지고 한 100명 있어요. 2021년에 들어갔어. 2026년 지나서 2027년 1월 달 안 보세요. 몇 명 남아있는지. 이 우리나라 교육이 오히려 약간 세뇌 교육에 비슷해. 세뇌 교육.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뭔가 이 교육 안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안의 범위 안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님도 적어놨지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 이게 아무나 합니까? 이거 캐봐야 박교시사님 어세요?
이거 캐봐야 비율이 얼마 되겠어? 한 10%도 안 돼요. 한 7, 8%? 근데 7, 8%가 되는 저 비중에 몇십 배 이상의 지원하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럼 저기에서 폐잔병 발생 안 하겠습니까? 폐잔병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주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설령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들어갔다 칩시다. 뭐 적어도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그냥 월급쟁이잖아. 그냥 월급쟁이 여러분. 뭐 대기업에 특별할 것 같습니까? 좀 더 받는 월급쟁이야. 좀 더 받는 월급쟁이. 공기업 공무원 메이저급 안 들어가면 공기업도 메이저급 안 들어가면 박봉이고요. 공기업 7, 80%가 박봉이야.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맞잖아요. 막상 들어가도 뭐 일해 보면 와 내가 이러려고 들어왔나? 막상 들어온 데는 성공했는데 일해 보니까 와 진짜 월급 잤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결혼하고 차 사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전부가 아니잖아. 세상에 이 직업 말고도 많은 직업들이 많잖아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인데서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골고루 진출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보면 많은 젊은 층인데 저쪽에 몰려 있어요, 많이. 많이 몰려 있다니까요. 이걸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누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냐고. 이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학부모를 똑같은 거. 학부모를 또 왜 이렇게 시킬까? 이분들의 만든 교육 테두리에 학부모님들 또 노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습이 되는 거죠. 이런 기득권들이 만든 세뇌 교육에 학부모들이 먼저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한테 세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대 행동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다. 사교육 너무 돈 많이 들어간다.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동 못 하는 거예요. 액션을 못 취하는 겁니다. 인지는 하는데 액션을 못 취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면 꼭 보면 특히 어머니들이 이게 좀 심해요. 특히 아파트 같은 살면 누가 어디 학원 가가지고 뭐 학원 다니더라. 어디 하고 다니는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한테 야 너 내 학원 끊어놨으니까 내일부터 저기 다녀 해가지고 다닌 사람들도 꽤 많을걸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시켜서 다니는. 아직도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아까 내 기사를 봤는데, 뭐, 사교육비 150만 원. 그것도 왜 다녔겠어요? 자녀가 필요하다고 거의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자꾸 옆집에서 가라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중에 학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학원 안 가고 싶지. 그런데 안 가게끔 못 만들잖아요. 왜냐? 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특히 아파트라는 곳이 여러분 있잖아요. 의외로 입김에 민감합니다. 네. 대부분 학원 가기 싫어해요. 학원 뭐가 좋아, 그 공부하는데.
놀고 싶지. 근데 못 놀게 만들잖아요. 못 놀게 만들잖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도 학원 가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 모르면서 자기 자식의 어떤 실제 피지컬도 모르면서 뭐 실제 공부 성적과 능력치도 모르면서 학원 가면 다 따라하고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솔직히 팩트로 얘기해서 머리가 돌이잖아요. 돌이면 학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옆집에 누가 보낸다 하면 따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사교육을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공부로 어떤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공부만으로 인생을 역전한 시대에 갔어요. 역전 안 돼요. 개천에서 용난 시대에 안 나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안 나옵니다, 현실은. 없는 사람이 서울대 가봤자 거기서 갑자기 뭐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을지언정 현실 자체를 완전히 확 못 뒤바꿔요. 근데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그게 안 되는데 부모님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 시절은 공부로 인생 역전이 가능했어요. 가능했기에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메가스터디 손준희 회장님이 얘기했어요. 이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고. 근데 못 버리는 거야. 그때 왜 학부모님도 앉혀놓고 왜 그 설명회 하는 그 영상 있거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식들 그만 괴롭혀라. 우리 시대야 고학력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많은 월급 받으면서 회사 임원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 갔다. 어? 자녀들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주의시키면 안 된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시절은 아직도 이 공부로 인생 역전이 가능했던 그 영광의 시절을 못 잊는 거야, 이게. 부모님이 대체로 한 60년대생, 50년대, 60년대생이 많죠. 그러면 한 제작적으로 한 64년생, 65년생 칩시다. 그럼 부모님 수능 쳐서 갔을 때가 84년 5년이에요. 84년 5년 때는요. 대학교 진학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5명 중에 1명만 대학교를 갔어요.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지 형제 보시면 대학교 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 물을 먹은 사람이. 옛날에는 전문대만 가도 엘리트라는 소리 들었어요. 전문대만 가더라도. 지방대 가도 수재대 들었어요. 지방대. 대구권에서 영대나 계대 가더라도 야 정말 공부 잘한다. 진짜로. 그럼 서울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동네에서. 그 동네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랑 어머니는. 옛날에 서울대나 스카이 나오면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부모님 때는. 여러분 부모님 때는요. 저 스카이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들어갔더라도 사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나 차장으로 시작합니다. 급수를 올려서 시작합니다. 급수를 올려가지고. 그럼 서울대에서 만약에
대원까지 나왔잖아요.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사부터 시작해요. 이사부터. 부장이나 이사부터.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보면 왜 사장, 부회장 하신 분들 있죠. 스펙을 보세요. 그분들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사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로 과장이나 부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초고속 승진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사원에 되니까 뭐 4년 이렇게 걸리지. 옛날에는 일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쭉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쭉쭉 치고. 그 정치인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뭐 이명박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건설시장의 사원에서 사장까지가 한 19년밖에 안 걸렸잖아. 지금 택도 없죠. 지금은 지금은 택도 없죠. 옛날에 가능했다니까. 옛날 그분 19년 만에 입사한 지 19년 만에 사장까지 갔다니까. 대기업 사장까지. 지금이 가능하겠어. 지금 19년이 부장도 힘들걸요 아마. 옛날에 가능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은 그 시절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시절을. 그때 그 영광을 못 잊는 거야. 아니면 그때 내가 대학 나오지 못해가지고 받은 서름. 공부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은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못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상처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식한테는 그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한테 항상 늘상 얘기하죠. 너 대학 안 나오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 그래서 졸업장이나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근데 막상 현실은 전시 졸업장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씁니까? 뭐 라면 받침대 쓸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 때는 대학 나오는 게 낫다. 이 사고방식과 고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알고 계신데 뭐냐 하면, 요즘 부모님들도 알고 있다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교육 보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유가 있는 게 이거예요. 요즘 공교육이 아닙니다. 점점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교사들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고. 요즘 부모님들은 공교육 자체를 안 믿어요. 그냥 공교육을 약간 좀 심하게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학교는 계속하더라도 학원은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 야, 학교는 조퇴하더라도 학원은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만큼 공교육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메로나 사태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면서 이 공교육 교사들의 피지컬을 민낯이 다 까발려지게 됐죠.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그러니까 온라인 강사들하고 전면 싸움할 때 이거 뭐 택도 없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상대는 원래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거 뭐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고등학교 수험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좀 공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위기의식 느껴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사란 직업 없어질 수 있다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이번 이 메로나가 터지면서 공교육이 가뜩이나 바닥인데 더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한반수까지 뚫고 내려갈 기세라니까. 현실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사교육이 점점 올라가는데 공교육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사교육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못 살아나는 게 사교육 시장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시대에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사들이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편 잡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교사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요즘에 교권이 워낙에 군계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없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공교육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세대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세대 때부터. 공교육이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저희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부터. 마리 선생님이 거의 반한량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량이나. 근데 자기들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철밥통이니까. 그리고 저 학생들이 미래에는 자기들이 저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그냥 진도 떼고 한 학기 돌리면 끝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머릿속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도 그렇지, 일반계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여러분 명문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명문고등학교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명문고등학교는 아예 공교육 교사들을 교사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명문고등학교는 더 심하다니까, 여러분. 일반계 고등학교야 우리가 공교육이 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문고등학교, 저 제 방송 오시는 그 경신고등학교 출신 그분도 교사 같지 않은 사람들 학교에 많이 널려 있다고. 예. 예. 그리고 제 방송 자주 오시는 용의 외고 나오신 분, 그분도 교사 형편없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 많다고. 진짜 투표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이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명문고등학교에서도 이 공교육이나 분계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공교육만 믿고 그 선생님 시키는 대로 믿고 어떻게 학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무리수라는 걸 이제 부모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을 아예 안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사교육을 있잖아요.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시키기도 그렇고 약간 딜레마는 딜레마. 아예 안 하자니 저는 바다 수준의 공교육에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성적 올릴지도 모르겠고 하자니 등골이 휘고 그런 신분이에요 지금. 안 하면 옆집에 제도 하는데 뭔가 뒤처질 것 같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든 시대의 간극을 어떻게든 좁히고 소한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평행선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교육의 철밥통이 깨져야 됩니다. 그럼 해결 가능합니다.
아니면 공교육을 성과제주의로 가가지고 월급의 성과 비중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A, B, C, D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잘 가르치는 사람 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돈 못 가져가게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실력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그 왜 교사들 그 노동조합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여러분 그 공직은요 노동조합을 못 만듭니다. UBC님 법에도 나와 있잖아. 국가공무원법에 그 공무원들 의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영비청 정품지라고 해가지고 영예의 및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첨령 결의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마지막이 뭐냐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이게 뭐냐면 노조 결성권 금지라는 거예요. 노조를 결성하면 안 됩니다. 노조를 결성해버렸잖아요. 우겨가지고. 왜냐하면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단체로 교섭관이나 그런 게 없어요.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우겨 따지고 만든 게 종교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학생들이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철밥통을 견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 막상 저분들이 학생이들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어플링 잘 오셨네요. 원어플링 잘 오셨네. 우리 또 대구 또 우리 성골 출신 우리 유투품 출신 우리 원어플링 잘 오셨습니다. 어? 님 잘하시겠네요. 님 공교육 지금 까고 있었습니다. 교사분들 까고 있었어요. 님도 할 말 많잖아요. 님 담임 모교 할 말 많지 않습니까? 어. 님도 학교 다니면서 저 사람은 왜 우리 학교에서 담탱이 역할을 하는 거지? 응? 왜 저 사람은 왜 안 잘리고 계속 교편을 잡고 있는 거지? 실력 덤편 없으면서. 님 학교 다닐 때도 대놓고 무시한 학생들 많지 않았나요?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근데 보면 교사분들이 본인 실력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의식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지 않습니까? 1도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철밥통이니까. 안 잘리니까.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건 지들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런 마인드를 평소에 품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꽤 있었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꽤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 원어플님이 대구권에서 가장 알아주는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답니다.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이제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이거는 좀처럼 받기 힘들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좀처럼 사교육에 대해서 돈을 줄이거나 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의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을 받으면서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취업 잘하는 건 아니니까. 더 많은 취업 나보자들을 양산시키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근데 이 기득권층이 자기가 가진 걸 내놓지 않는 한은 받기 힘들 겁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교육적에 좀 썩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썩은 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썩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땐 제일 썩었어요.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는 한은 힘들 겁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좋은 주제를 주신 인생은 실전의 연속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첫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